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러닝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대학의 기초교양을 위한 학습,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좀 보다 거창한 제목으로 한 15분 정도 강의를 맡게 된 보건교육과의 이평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대학의 기초교양을 위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것의 중요성을 새삼 여러분들께 강조할 필요도 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밀도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은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강론에 들어가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가져온 건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오늘날은 일반 말 그대로 영상의 세대죠. 이미지 중심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익숙했던 이른바 문자화된 텍스트, 언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잃어가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이제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그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유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읽고 사유하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영상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방향성으로 보면 결국 뭐 요즘 학생들도 보면 이렇게 글 줄글로 이렇게 댓글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읽는 뇌에서 디지털 뇌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벤 버커츠의 주장을 조금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깊이 읽기라고 하는 딥 리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느리고 사색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깊이 읽기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느리고 사색적으로. 근데 이제 말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르고 많은 정보의 총량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좋아하죠. 근데 기초 교양에서 담당해야 될 몫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사색적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단순히 단어를 읽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우리의 삶과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커츠의 주장입니다. 버커츠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앞쪽에서 얘기해 보면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 복잡하고 경이로울 정도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 의미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내면적 깊이를 또 위협하고 있고 그러한 위협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언어 내러티브를 통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어떤 우리의 리듬, 그다음 느낌과 감정, 가치 있는 만남 이런 깊이 읽기를 통해서 그런 가치 있는 만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와 타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이러한 깊이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버커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언어와 관련된데 이른바 이제 여기선 제가 문학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학어를 갖다가 읽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학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상력을 촉구한다거나 질문과 탐색을 유도하거나 고정관념을 의심하게 하거나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복잡함과 신비로움을 인지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학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이런 문학과 관련된 혹은 그러한 사유를 깊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깊이 읽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콜러스 카나
비릴리오, 그 다음에 벤야민, 그 다음에 라니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있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비릴리오는 환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서 베냐민은 어떤 정보의 가치는 그것이 뉴스거리였던 순간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어떤 찰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란 존재 딱 들어맞는 공식이 아니라 그 탐색의 미스터리임의 맹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디지털 시대가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기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가다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소유물들 중 하나가 아니고 인간이 세계를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적으로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 이 언어,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로서 이런 언어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아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깊이 읽기, 그러니까 이런 문학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깊이 읽어 나가면서 이런 언어가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반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러티브의 깊이 읽기는 인간 고유의 정체성에 가진 복합성과 이중성으로 관심을 되돌려 놓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이제 매 순간순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시대에 매 순간순간 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하는 그 개별적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본질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깊이 있기를 통해서 어떤 인간 고유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또 계속해서 보면 이 깊이 읽기는 또 어떤 거냐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 라이프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 삶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상적 삶이잖아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진짜 삶일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욕망하는 삶, 그 다음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간극을 깊이 읽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삶과 이야기의 사이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욕망을 자극하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의 삶과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있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과거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 일부로 만들며 미래의 가능성을 투사하면서 실제 삶의 일관성을 창조해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언어의 은유적 기능을 깊이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의식 있게 해주는 선물이 바로 깊이 읽기다. 이 세계에서 스스로를 위한 의미를 창출하는 그리고 세계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다채로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주어진 언어의 관능적이고 복합적인 연상을 통해 인간 경험에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러한 언어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그 리듬을 느껴보기를 그리고 이 언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성찰해보기를 촉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그 시간적, 청각적 힘과 함께 독자들이 언어 리듬과 강렬함이 펼쳐질 때 경험하는 감흥을 통해 상상력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으로 초대하고 감정이입과 성찰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바로 이제 이러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에게로 떠나는 하나의 어떤 여행의 지도다, 여행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은유적 기능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정이입과 성찰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문학 작품을 깊이 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속 작품과 관련돼 가지고 나의 감정을 거기서 투사하거나 이입하면서 그다음에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건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이전에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읽기 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 내러티브의 이중적 기능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참여할 때 동시에 이야기는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또 혹은 합쳐져 있던 것이 분리되기도 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낯설었던 것들을 익숙하게 보기도 하고 혹은 반대 그 역도 가능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안정감과 일관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흡사 이제 어떤 추리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막 가슴을 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도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 다 떠올려 보면 결국 이 문학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이중적 속성과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내러티브는 진기한 개인이자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 상충되는 정체성을 탐색하는 어떤 방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러티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문학이고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내러티브와 관련돼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특히 문학의 형태를 갖춘 언어는 우리에게 토양, 즉 뿌리를 받고 살 땅을 제공합니다. 모리스 블랑쇼 같은 사람은 우리를 망명길에 접어들게 하기도 하고 황무지를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는 문학을 읽는 동안 만들어진 형상화가 매우 강력하다고 믿는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은가라는 물음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만들어진 형상화의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듯하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국 이제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탐색한다는 것은 이러한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인 이런 탐색의 과정으로 그 독자를 이끌고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관련돼서 좀만 더 이야기 좀 해보면 한 사람의 3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항상 타인의 이야기와 결합되고 혼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개인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과 복합적이고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독서 체험과 자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탐색을 더욱 심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학작품을 읽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깊이 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깊이 읽기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깊이 읽기를 통해서 경계 깨닫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에 드리워진 경계선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은 사회적 실천 행위이며 그 어떤 다른 사회적 실천 행위보다도 그 자체와 다른 공간들 사이의 경계선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문학은 반드시 현실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문학은 차이에 대한 감각을 두드러지게 하는 중요한 경계선을 유지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일상의 경험에 내재한 상상적 의미와 목적을 창조하기에는 다양스러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깊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떤 중요한 경계선, 어떤 삶의 방식이든
어떤 사유의 방식이든 그것들을 어떤 한쪽으로 확 몰아서 쏠리게 하고 편벽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우리의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상적 의미,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길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에서 기초교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총량적인 많은 양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흔히 말하는 문학 혹은 문자와 대리한 텍스트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계선을 깨닫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경험을 가르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 러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